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지금 이낙연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0석에서 60석은 넘을 것이다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12시까지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젯밤 기준 2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발기인만. 그리고 정당법상 200명을 넘어야 하는데 100배가 넘은 숫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남, 광주 발기인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밤까지 가면 아마도 엄청 많이 모여진다고 하는데 호남 쪽에서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이 발기인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신당에서 이낙연 자신이 맡게 될 역할은 뭐냐, 인재 영입위원장 정도만 맡게 될 것이고 신당 정책기구인 비전 의원이 의원으로 참여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낙연 씨는 다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이재명 씨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인들이, 광주 사람들이 지금 이낙연 신당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이재명 씨 후회 엄청 많이 하게 생겼네. 잡지 그랬어, 이낙연 씨를. 근데 그분을 잡을 수가 있나? 이재명 수하들이 반대하니까 못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잡기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당 참여 의사를 밝힌 호남 정치인에 관련해서 장만재 전남 교육감 내일쯤 탈당을 해서 들어온다고 하고요. 또 기자회견 한다고 하네. 이낙연 씨 고향 전남 영광에서도 군 의회 의장을 지낸 분 등 여럿이 탈당을 결심하고 신당행을 결심했다고 오늘 기뜸을 해줍니다. 누가? 이낙연 씨가. 그리고 이재명 체제 민주당을 겨냥하고선 의석이 많아도 떳떳하지 못해 윤석열 정권과 견제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떳떳한 사람들이 모여서 심판을 내년 4월 10일에 받고, 그리고 윤 정부와 견제하면서 이끌어가는 게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대장동 최초 제보자 남평우, 이분도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이 당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남평우 이분이 이재명 그 사건에 대해서는 깨뜨려 부르는 분이죠. 그 대장동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제보를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것도 공격의 대상이 될 거다. 이 대장동 이 건이. 이분이 요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분은 이제 아마 이 정치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이준석이가 아주 몽리를 부렸잖아요.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빅텐트 기싸움, 이거 옛날에 손학규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이라는 분도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19년 10월 달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이준석 최고의원이 손학규 대표가 앞서서 자신의 부담해야 할 당비를 다른 당원이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관위는 당비 대납 의혹을 조사하는 결과 위반 사항을 찾지 못해서 자체 종결을 했어요. 끝까지 이준석이가 물고 늘어진 거죠. 이준석이는 애 어른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하고 싸움을 붙으면 전부 다 적으로 보고, 뭐 대한민국 국민이든 자기하고 친했던 사람이든 이유 없습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중도혁신이란 기체 아래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심해가지고 만들어진 바른미래당이 2020년도에 창당 2년여 만에 여러 가지 내부 갈등, 또 유승민계 사람들이 탈당하면서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진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곳은 전부 다 상처투성이다. 그리고 결국은 몰락한다.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이들의 정치 과거를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죠, 이준석이가. 그런데 4년 만에 이낙연 대표를 상대로 다시 한번 합종연횡을 시도하고 있는 이준석. 글쎄요, 잘 될까요? 저는 이낙연, 이준석은 절대 기름과 물이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3지대 신당 세력들이 빅텐트 이 구성 시점을 놓고 이준석이하고 비명계 3인방이 기싸움을 벌이는 이런 모양새로 지금 번진 것인데, 비명계 3인방이 이낙연 새로운 미래와 뜻을 함께 하기에 향후 이낙연 그리고 이준석 신당 지분 싸움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정치권에서는요, 그 이준석이가 했던 발언 어떻게 평가하느냐. 과거 거대 정치인 손학규를 상대로 한 합당 실패가 학습 효과로 작용해가지고 당 지분을 최대한 가져오는 그런 이기는 합당을 하겠다는 이준석이의 생각. 결론적으로 나만의 것이다. 이 모든 집합체는 이렇게 뚱딴지 같은 과대망상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당 시기를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오겠다는 정치적 몽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여의도 정강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준석이 주축이 된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면 굳이 이낙연과 민주당 인사들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낙연 씨가 월등히 이준석보다 더 많은 발기인들이 모여들고 있고 당원들은 뭐 이준석의 몇 배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준석이는 아마도 이 낙연 주변에 머뭇거리다 끝난다.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김재구는. 정치가 아주 치열한 세력 싸움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간보기는 결국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 혐오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준석의 몽리는 큰 의미에서 젊은 정치인이 구악으로 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쓴소리도 정치권에서 엄청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준석이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다. 충분히 그런 정치꾼이다. 결론은 자신이 데리고 갔던 모든 사람들이 몰락되는 그런 것을 마중할 수밖에 없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십시오. 제 말이 4월 10일 날 정확하게 떨어질 겁니다. 2022년 1월 달에 국민의힘 대표였던 그 이준석이는 나는 손학규에게 달려낸 사람이야. 뭐 이렇게 자만하고 막 또 손학규를 팔아가지고 나는 그 양반한테 달려낸 사람이다. 누구한테 지지 않는다. 이런 걸 계속 각인시켰잖아요. 이 해당 발언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출신 한 정치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손학규에게 달려낸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의 모습으로 현명해 보이지 않고 있다. 합당을 정치공학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기성 정치인의 모습을 답습하는 이준석이의 모습에서 향후 3지대 빅텐트 나아가서 신당의 미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정치권의 우려를 얘기하더라고. 결론은 뭐냐? 이준석이는 저렇게 하다가 지 재주에 빠져서 자기들과 함께 갔던 동료 정치인들까지 다 한 방에 보내버리는 그런 시간이 올 뿐이다. 다른 거 없다. 그러니까 묘해요. 처음에 이낙연 이분 별로 뭐 호응을 누가 안 했습니다. 전라도에서 등 돌렸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발기인이 몇 시간 만에 2만 명이 몰려왔어. 또 앞으로 오늘 밤 12시 되면 3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의 3분의 1이 호남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남도 이제 이재명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고 이 낙연을 마중할 채비가 돼 있다. 결론적으로 호남은 이낙연 그리고 국민의힘이 조금 이제 부활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좀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호남도 바뀌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솔찬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김재구가 오늘 여기서 시사한 이 내용이 그대로 4월 10일 날 보여질 겁니다. 나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